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점진적이지만 다시 한번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낸다라는 부분, 국내에서 보기엔 참 부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초반에 경제 지표는 좀 악재가 됐지만 이러한 악재가 결국에는 50bp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은 기대치를 소폭 더 반도체 중심으로 키워갔습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경제 지표의 악재로서 반영했던 것이 바로 소비자 신뢰가 되겠습니다.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게 되면서 기준선인 100을 밑으로 돌았다는 점, 시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에 연준이 50bp를 인하할 때 딱 한 분이 이 부분을 반대했었는데 미셸 보우먼 이사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성급한 승리선을 하지 말자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트럼프 대 해리스 대 트럼프는 초박빙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만 상승세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상승 속에서 쏠림 현상이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TSMC에서는 투자 계획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역시 지준율과 관련된 큰 폭의 유동성 투입 소식이 있었었는데 관련주들이 중국 증시에서 나왔었고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는 단독점 소송에 피소당했습니다. 자, 이어서 모닝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30일 날 도입을 하고 11월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ETF와 관련된 내용도 올라간다라는 도입 소식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이런 선순환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는 경기가 잘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당국 쪽에서는 50bp 인하를 하게 되면서 급등세를 좀 보여줬다는 부분 체크를 같이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소식에서 보성파워텍입니다. 큰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성파워텍,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리포트 체크해 볼 텐데요. 삼성 SDS입니다. 목표가 큰 변화는 없고 3분기 프리뷰를 했었는데요. 부합을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로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열어간다라는 관점,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게 밸류업 지수에서는 빠진 JB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다시 한번 수익성과 성장성을 키울 수 있는 내용들 재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가치를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원전하면 생각나는 종목 중 하나, 한전 KPS 역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기적인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반기 실적도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0.2% 소폭 상승하면서 장 후반에 조금 더 탄력을 키우는 모습이었었고요. S&P 500도 비슷했고, 이날 앞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던 만큼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만 0.5%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가장 좋았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미국장 역시 종목이 중요합니다. 종목 장세 지속됐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악재인데 좋게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도 24일 발표가 된 것이고요. 98.7포인트, 기준선 100을 밑돌면서 부진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 하회했고요. 8월 대비해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최근에 노동시장 둔화의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설문조사에 답한 소비자 가운데 18% 이상은 9월 중에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려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8월의 16.8%보다도 더 늘어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보드 측은 9월 낙폭이 지난 2021년 8월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의 경제 전망을 우울하게 보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장 초반에 지수가 약세를 띄었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50bp에 대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자극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준 얘기입니다. 소수 의견을 냈었던 미셸 보우먼 이사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분은 성향이 매파이고요. 거기에 투표권을 갖고 계십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24일입니다. 보우먼 이사가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서
50pp 이하 이 B컷과 관련해 우리의 물가 안정 임무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보우먼 이사는 B컷이 가져올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B컷은 자칫하면 시장에 추가 B컷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적중을 했고요. 두 번째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잉여 현금을 쌓아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요인도 되겠습니다. 자, 그는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비추어 볼 때 조금 더 점진적인 속도로 중립정책을 향하는 것이 노동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목표로 낮추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여전히 초박빙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지난 7월 이후 2개월 사이에 세부적으로는 해리스에 대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또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의 젊은 유권자층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5%의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 38%에 비해 비교적 큰 표로 앞서 나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백인 남성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다음으로 백인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우선시하는 이슈를 봤었을 때는 경제가 4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진 투자자들이라든지 투표를 하실 분들은 5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 되겠고요. 추가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CEO인 젠슨 황의 이 약속했던 매도물 완료가 좀 됐다라는 쪽에서 강조가 됐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에 좀 영향을 받은 거고요. 3.9% 오르면서 $1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대만의 파운드리 TSMC가 되겠는데요. 7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사업부 쪽에서 투자 소식을 전해가게 되면서 이날 TSMC는 4.1%나 강세를 띄었고요. 18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소비주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셔야 될 거는 판도더를 중심적으로 좀 볼 텐데요. 이 중국 당국의 대규모 부양책 영향을 받은 거고요.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전기차 3인방 역시 모두 다 강세를 띄었고 중국이다 보니까 구리나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판도더는 11% 급등하면서 $11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종목 하나 보시겠습니다. 카드사, 비자가 되겠는데요. 미국 법무부 쪽에서 반독점과 관련된 소송을 걸었고 이 부분에 피소당했습니다. 직불카드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건이 되겠고요. 이날 비자가 5% 중반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카드사들도 동반해서 하락했다는 점 연결해 보셔야겠습니다.